안녕하세요. 빚 갚는 빚쟁이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영상에서는 우울한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1억 3천만 원이라는 빚이 있는 거랑은 별개로 제 영상들이 좀 발달하는 댓글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제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나 큰 빚이 있는데 좀 왜 이렇게 내가 밝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힘든 일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그 험한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게 손에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그것처럼 제 30년도 안 되는 인생은 거의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멘탈도 엄청 좋아졌던 것 같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는 것보다는 좀 이겨내려고 하는 성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들이 조금 밝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한번 인생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 인생은 어디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했냐? 첫 번째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밤,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의 핸드폰을 망치로 부수고 싸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더 이상 집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이 이유를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외도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출장을 간 사이에 어머니가 저희를 돌보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네와 집을 합치게 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를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곳에서의 생활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어릴 적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저를 발로 차거나 심부름 하라고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뭐 욕 먹고 뭐좀 뒤통수 맞고 뭐 요즘 말로 하면은 학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요즘 말로 하면은 학대를 좀 당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저도 그때는 생각이 많이 없었죠. 근데 지금 있으신 새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제가 이제 학대를 당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어머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오셨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오셨는데 저랑 누나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서는 좀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판 싸우게 되고 저희 가족은 차 하나만 끌고 할머니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10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얼굴 본 적도 없고 뭐 친척 이런 사람들 본 적도 없고 그냥 다 연락 끊고 우리 가족들끼리만 살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억울한 게 원래 저희 집이 있었는데 저희 집을 팔고 할머니네와 같이 살라고 더 큰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이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올 때 그냥 차 하나만 가지고 나오니까 집 살 때 들어갔던 돈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 집에 대한 지분이 저희가 반은 넘게 있는데 이것도 못 받고 그냥 n분의 1 해서 그 조금밖에 못 받았다. 이런 억울한 사건도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차 하나만 가지고 우리 가족은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오니까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집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곳저곳 집이 바뀌면서 하루살이처럼 좀 살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진짜 집이 망하거나 힘들면 집에 딱지 붙는다고 하잖아요. 뭐 TV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딱지 붙는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당해봤어요. 왜? 집이 없어서. 이런 일화도 있었고 이때 좀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게임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카트라이더를 엄청 하고 싶었는데 못 하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컴퓨터도 없죠. 그래서 못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카트라이더 시켜준다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버지 사무실이에요. 거기서 카트라이더 한 2시간 정도 하니까 갑자기 바닥에 신문지 깔고
난로 켜고 여기서 자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4인 가족은 땅바닥에서 신문지 깔고 한겨울에 난로만 켜고 잠을 잤어요. 네. 근데 아직도 이거 기억나는 이유가 사무실을 땅바닥에서 뭐 신문지 깔고 잤다 그래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게임 시켜준다 해가지고 갔는데 2시간밖에 카트라이더 못 해가지고 그때 좀 억울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제가 좀 멍청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이었냐면 이제 아버지가 그때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는데 좀 안 되고 있었죠.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돈이 없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부하 직원이 아버지의 뒤통수를 쳐요.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아버지 사업이 접게 되고 빚만 이따만큼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 빚에 대한 면역력이 있었어요. 빚과 일평생을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1억 3천만 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망한 다음에 새어머니랑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영업직인데 그 낮과 밤 없이 그냥 골목골목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영업직이에요. 근데 두 분이 엄청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월세지만 집이란 게 생깁니다. 이게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월세지만 집이 있고 중학교도 진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님들도 지금 빚이 이만큼 있고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케어할 시간이 없어요. 부모님을 딱 주말에만 만났고 평일에는 누나랑 같이 월세 집에서 둘이 살았거든요. 근데 원래 애들이란 게 어렸을 적에 좀 사랑도 많이 주고 관심도 많이 주고 이런 케어가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못 받은 친구들은 꼭 어딘가가 문제가 있어요. 저처럼.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언어 능력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혀 짧은 소리처럼 발음이 좀 좋지 못했고 지금도 좀 그래요. 그리고 좀 어린애들 목소리 들으면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성기가 왔는데도 얇은 목소리,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주위 친구들한테 귀여움을 받고 싶어 했어요. 한마디로 가정에서 못 받은 관심과 사랑을 주위 친구들한테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중학교 때 생활은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씩 노력하시면서 점점 벌이도 괜찮아지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 그때부터 제가 좀 정신을 차려요. 아, 내가 좀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하구나. 좀 이런 게 좀 고쳐야 할 점이 있고, 내가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을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 노력의 첫 번째가 제 이상한 발음과 목소리를 고치기 위해 연극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연극부가 아무나 다 받아주겠어요? 아무나 안 받아주죠.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오디션을 가니까 이상한 좀 조그만 대본 같은 게 있고 읽어보래요. 그래서 읽었어요. 뭐 읽은 게 아니라 그 연기를 했죠. 연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특이한 목소리에 특이한 발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얘는 개그 캐릭터로 딱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캐릭터다. 그래서 뽑은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연기를 잘 하겠어요. 말도 못하는데 연기 잘 못하죠. 그래서 1학년 때는 나무 같은 거, 나무 같은 역할을 좀 하다가 이제 2학년 때는 그래도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제 단점도 보완하고 제 특성을 살려서 역대급 개그 캐릭터를 소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저도 자신감을 얻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 뭐였냐면 공부였어, 공부. 흑수저 출신에 케어도 많이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열심히 해보자. 수능 보기 딱 1년 전부터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뭐 수능은 그렇게 잘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성적이 내가 한 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느낀 게 저에 대한 자신감과 노력하면 고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뭐좀 제 자랑도 아니고 좀 좋은 것만 말한 것 같아서 안 좋은 얘기도 당연히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 두 가지 해드릴게요. 뭐 있냐면 첫 번째가 고등학교 때 새어머니가 암에 걸려요. 암.
자궁암에 걸리셔가지고 한 2년 정도 치료 받으셨거든요. 근데 항암 치료하면은 머리 다 빠지는 거 아시죠?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집이 돈이 없고 빚이 많으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랑 항암 치료 받는데도 맨날 일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힘든데도 못 쉬어요. 쉬는 순간 빚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모든 빚쟁이 분들 건강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로 힘든 시점이 하나 있었고, 이제 두 번째 힘든 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이 암도 많이 나으시고 하시는 일에서는 거의 원탑 정도 엄청 잘하셨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또 사람의 욕심이란 게 있는지 사업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영끌에 주위 사람들한테 돈 빌려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업이 또 부하 직원의 배신으로 1년 만에 망하고 5억을 날려요. 이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얘기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생활인데 좀 어메이징하고 버라이어티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이 진짜 다이나믹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잘 이겨내고 성인 때부터는 그래도 저도 뭐 알바도 하고 제가 돈 벌어 먹을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시 재기하셔서 열심히 하시고 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사고 쳤다? 내가 사고 쳤다. 얼마? 지금 월급 받는 것도 다 날렸고 지금 빚만 1억 5천까지 갔었으니까 한 진짜 2억 5천은 날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번 것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다 날려먹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다. 그래서 제 인생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보다 심한 분도 많고 어려운 분들도 많겠지만 저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살면서 제가 힘든 상황이 많았잖아요.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고통받거나 그런 날은 한 하루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과거 때문에 힘든 건 하루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내 최고의 선택은 뭔가? 내 최고의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거를 실천한다. 당연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빛이란 거는 항상 있는 것 같고 고통에 슬퍼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해지는 것보다는 내가 주어진 현 상황에서 최고의 행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직도 좀 힘든 일이긴 한데 그렇게 믿고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제가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밝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역치가 힘든 삶에 대한 역치가 높은 것도 있는데 결국에 지금까지 오면서 어떻게든 살 길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웃으면서 힘든 얘기지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슬픈 이야기보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 와, 빚이 저렇게 많은데도 웃으면서 사네, 쟤. 이런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긴 영상인데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밝고 힘이 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